예,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자, 문재인이 6.25에 관해서 기념식에는 참석 안 하고 트윗을 날렸습니다. 트윗을 날렸는데 트윗 내용도 가관입니다. 가관. 예, 가관입니다. 자, 뭐라고 했는지 볼게요.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자, 저 얘기는 누구를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보답이죠. 그럼 저거는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유엔군 외국 군인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저 6.25 때 싸운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을 위해서 저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말이 유엔군을 상대로 외국 군인들을 상대로 저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문재인이가 6.25에 관해서 이런 트윗을 날렸는데 철저하게 대한민국 군인은 역시 아무 언급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6.25 때 돌아간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 전사한 애국 군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못 봤는지 한번 볼게요.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보훈에는 국경이 없다. 자, 외국 군인들을 염두에 두고 한 겁니다. 유엔군. 전쟁의 고통에 맞선 용기에 온전히 보답하는 길은 두 번 다시 전쟁 없는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를 자, 요것은 문재인이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예요. 자, 다시 전쟁 없는 한반도다. 평화의 한반도다. 김일성이가 빠져 있죠. 북한 김일성이 남침을 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억울하게 희생당했다 이런 말이 없어요. 두 번 다시 전쟁 없는 한반도.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6.25 노래, 좌파들의 6.25 노래에서 미국을 적으로 하고 미국 때문에 한반도가 분단됐다라는 그 노래를 불렀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전쟁 없는 한반도다라는 것은 미국이 없었으면은 전쟁도 금방 끝나서 별 문제가 없는 한반도가 됐을 거고 남북으로 분단되지 않아서 그냥 그때 다 끝난 건데 미국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뉘앙스로 들려요. 다시 전쟁 없는 한반도 결코 북한 김일성이가 남침을 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평화의 한반도. 평화의 한반도는 누가 어떻게 만드냐라는 게 없죠. 저기서 두 번 다시 전쟁 없는 한반도는 게 당나라하고 고구려 전쟁 이런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5.18 북한군이 광주에서 전쟁 일으키는 그런 전쟁 없는 걸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김일성이가 6.25 남침한 그런 전쟁 그런 거 없는 한반도를 만드는 겁니까? 뭔가 분명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리고 평화의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라 그러는데 문재인 씨가 4.3 폭동이나 5.18 폭동에 꼭 가는 걸로 보면은 평화의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4.3 폭동으로 평화를 만들고 5.18 폭동으로 평화를 만들자 이런 뉘앙스가 강하죠. 제가 소설을 그렇게 쓰는 건데 아마 문맥상 그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빨갱이가 소멸하는 게 평화죠. 그러니까 저기 평화의 한반도라는 게 누구 입장에서 평화냐가 중요하죠. 김정은 빨갱이를 위한 평화냐. 김정은 빨갱이가 마음 편하게 사는 걸 평화라고 하냐. 자유 대한민국의 선량한 국민들이 마음속에 평화가 있는 게 평화냐. 문재인 임종석의 주사파 정권이 원하는 평화를 말하는 거냐.
자, 문재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죠. 어, 문재인과 북한의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만났다. 그게 6.25랑 뭔 상관이 있는 거예요.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더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약속했다.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약속했다. 누가 전쟁을 일으켰었는데 그게 없죠. 그게 없어요. 김정은 공산당이 항상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더 높죠.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은 없다고 약속했다가 문재인이 약속한 겁니까? 김정은이 앞으로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다고 약속한 겁니까? 그게 없어요. 주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6.25 때 6.25에 관한 기념 얘기를 하면서 1950년 6월 25일 날 김일성이 공산군이 잘못했다 이런 얘기도 없어요. 김정은은 전쟁 범죄자인 김일성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에 관해서 대한민국 군인이나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 피해 보상을 김정은은 해야 합니다. 왜 맨날 세월호 가지고 보상해라 줘라 그러고 5.18 광주 가지고 맨날 피해 보상해줘라 그러고 4.3 폭동 그 피해자들도 보상해줘라 그러면서 왜 6.25 때 김일성에 의해서 죽은 그 100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왜 김일성이는 피해 보상을 안 해주냐 이거야. 왜? 그리고 김일성, 김정은이는 전라도 10만 명 대학살했는데 그거 왜 보상 안 해주냐 이거야. 왜 김일성, 김정은이한테만 그렇게 자비롭냐 이거지. 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만 그렇게 모진대. 문재인은 계속 얘기하죠. 유엔 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자, 대한민국 국군 장병은 없어요. 유엔 참전 용사들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자유와 평화를 지켜냈다. 자유 대한민국의 국군과 장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엔군만 없었으면은 그러니까 자유 대한민국은 군인도 없었고 자유 대한민국 군인들은 한 것도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는 북한 김일성 공산군하고 유엔군하고 둘만 싸운 거로 얘기하는 거로 보여요. 오늘의 발전을 이뤄냈다. 자, 오늘의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 그거 유엔 참전, 유엔 때문에 됐다라고 얘기하죠. 자, 박정희 대통령님의 경제 발전, 이거 다 빼려고 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님이 경제적 발전을 이뤘는데, 그거 말 빼고 싶어서 유엔 참전 용사들의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발전을 이뤄냈다. 이렇게 넘어가고 있어요. 역사 왜곡을 하죠. 역사 왜곡. 자, 문재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68년 전 21개국 수많은 젊은이가 전쟁의 먹구름이 덮친 코리아를 찾았다. 여기서도 자, 이 6.25 기념사는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죠. 그럼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하면은 대한민국을 찾았다 이래야지 코리아가 뭡니까? 언제 대한민국을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우리끼리 얘기할 때 코리아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국호도 다 버리고 있어요. 그럼 문재인은 코리아 대통령입니까? 문재인은 코리아 대통령이에요? 대한민국 대통령 아니고? 아, 그럼 대한민국 대통령 아닌 거 잘 됐네. 청와대에서 당장 나와야지. 그 청와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앉는 데지 코리아 대통령이 앉는 데 아니거든? 말 잘했네. 그리고 전쟁의 먹구름이 덮친, 전쟁의 먹구름이 뭡니까? 무슨 먹구름이 덮쳤어요?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켰는데 먹구름이 덮친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지고 폭풍이 불었고 번개가 치고
사람들이 벌써 다쳤는데 뭐가 먹구름이 덮쳐. 그 먹구름이 덮치긴. 폭우가 쏟아졌다니까. 전쟁 나서 사람 죽고 폭풍이 쳐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고 사람도 다 죽고 뇌우가 쳐가지고 번개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들도 많고 벼락 맞아 죽은 사람이 많다 이가.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멀쩡하게 잘 지내고 있는데 북한 김일성 그 개새끼가 6.25 남침을 해가지고 다 죽었다고 이미 많이. 뭐가 먹구름이 덮치기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가족에게 남기고 군악근을 조였다. 용감한 젊은이들이 다 이거 유엔군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군인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엔군은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책임감과 인류애라고 말했다.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그런데 그럼 누구로부터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고 했냐가 없죠. 예? 분명히 6.25 때 김일성 빨갱이로부터 김일성의 공산주의 빨갱이로부터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자유와 평화를 지키려는 김일성이를 철저하게 숨겨주고 있고 김일성의 범죄를 숨겨주고 있고 자유대한민국의 애국군인들이 그 희생과 헌신으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그 공로를 또 숨기고 있어요.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하고 있어요. 문재인은 이들의 희생과 헌신은 제 삶에도 남아있다. 1950년 장진호 용사들 전투로 흥남철수 작전이 성공했고 피난민 중에 저희 부모도 계셨다. 철저히 한국 군인은 없지요. 다 유엔군밖에 없고요. 그리고 제가 소문을 들었는데요. 뭐 저기 일베 같은데 이렇게 가보면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문재인이가 대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한테 자기 아버지는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가 이승만 대통령님이 방공포로 석방할 때 석방됐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제가 뭐 증거를 찾을 수는 없고 그런 말이 제가 봤어요. 제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런 소문이 돌아다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대학교 때 그렇답니다. 자기 엄마하고 누나, 동생들, 자기 엄마하고 누나하고는 배 타고 내려온 게 맞고 흥남 철수할 때. 그래서 문재인 엄마하고 문재인 누나가 문재인을 이게 뱃속에 갖고서 배 타고 내려온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것을 소식을 들은 문재인 아버지가 그 방공포로 석방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방공포로 쪽으로 넘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소문에 제가 언뜻 본 거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그렇게 되니까 문재인 아버지는 사상 전향을 확실하게 한 게 아닌 게 되죠. 만약에 그 얘기가 들으면 자기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방공포로 쪽으로 넘어온 거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소문이 그 소문에 제가 이제 소설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문재인 아버지가 거제도 포롱수용소에 있었어요. 문재인 엄마는 함흥에 있었어요. 그러면은 문재인 아버지가 포로 수용소에 있다라는 소식을 어떻게 흥남에 있는 문재인 엄마가 그 소식을 알 수 있었을까? 1950년에 전화도 없고, 그거는 문재인 아버지가, 만약에 말이죠. 만약에 문재인 엄마가 문재인 아버지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다라는 걸 알고서 흥남 쳤을 때 배를 탔다면은
그 당시에는 누구도 접하지 못하는 첩보를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겠냐라고 제가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럼 북한에서 그런 첩보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은 뭘 말하냐? 문재인 엄마 이름이 강한옥이라 그랬죠. 김일성 엄마 강반석이랑 성씨가 강씨가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을 계속 쓰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문재인 엄마 강반석과 김일성 엄마 강반석과 문재인 엄마 강한옥이 소설을 써서 같은 집안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아버지가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있는 그 정보를 평양에 있는 김일성이가 그 정보를 알았을 가능성이 많죠. 그 집안 사람이니까. 그래서 어, 후대를 위해서 소설을 쓰는 겁니다. 후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딸려서 내려보낼 수가 있죠. 내려가서 거점 확보를 해라 뭐 이런 거 소설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상 전향이 안 된 상태에서 계속 지내왔고 문재인이 4년 동안 대학교에서 데모하다가 군대 3년을 갔다 와서 집안에 돈도 없는데 1년 동안 고시 공부를 할 때 그 생활비를 누가 내줬겠냐? 라는 그 소설이 얼추 맞아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 문재인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4.3 폭동 기념식인 가고 5.18 북한군 600명 온 그런 거에 기념식은 가는데 예 소설의 퍼즐이 뭔가 맞춰지죠. 예, 소설의 퍼즐이 맞춰. 자, 계속해서 문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에 의해서 다시 일어나 높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다. 자, 여기서 높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다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왜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감사와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그 공로, 은혜, 이런 것들을 좀 느껴야 되지 않나요? 예?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 이런 게 있으면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도 알고 있잖아요. 전쟁의 폐허 위에서 높은 경제 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뤘다. 이거 박정희 대통령님이 한 거 맞잖아요. 문재인 씨. 박근혜 대통령님 좀 석방시키라니까. 자, 마지막으로 전쟁의 어둠이 남아있던 나라에서 평화의 빛을 발하는 나라로 거듭났다. 자, 여기 마지막에 이거 거듭났다. 과거형으로 썼죠. 거듭났다. 과거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님 시대에 평화의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이 계속해서 평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죠. 이미 평화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이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다시 평화를 만들겠다라는 것은 문재인이 사기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채팅창 한번 볼게요. 예.